지난 시간에요. 취득세, 국세청, 백문백답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9번 분양권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지분입니다. 토지지분. 예, 분명히 토지지분에요. 대한 취득세 부과 중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2020년 금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금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10번째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또 12번째,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이것도 참 오피스텔 양도세는 뭐 하고 취득세하고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10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업무용 포함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2020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20년 8월 10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8월 10일 전에 매매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12번 답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이 안 되죠? 예. 취득했는데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정되지 않죠. 하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이라고 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업무용을 주택수에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에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먼저 번 전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매수를 했죠. 내가 이것을 업무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주택이 또 아니죠. 아마 그래서 새로운 취득자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다음부터 주택수에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3번이요. 가정 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이거는 제가요, 맨 마지막에 요거 보시면은,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은, 주택수 합산 및 중과제외주택 해가지고, 요거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13번째 상속주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다시 보시는 거로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설명을 이쪽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들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 추징입니다. 추징. 이미 1%에 3% 냈는데 사실 8% 내야 되는 거를 1% 3%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다는 얘기죠.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주택에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어린이집. 예, 많이 있죠? 1층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주택에 포함한 이거 얘기라는 얘기죠.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 사업자, LH 지방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시적 이주택. 우리가 보면은요, 이것도 많이 참 논란이 되죠. 일시적 이주택에 대해서도요, 한번 보시도록 하자고요. 보통 우리가 이사하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 중과 이사하면서 내가 집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샀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가야 돼요. 이때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취득가 중과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딱 나오죠? 신규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세율 1에서 3%로 신고 납부하면 됨. 다만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 8%와 차액, 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이때 종전주택을 3년, 이게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시에는 1년입니다. 네, 처분하여야 함. 네, 그래서 요 지금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서는 1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십시오. 1년입니다. 사고, 먼저 번집, 파는 것이 1년이에요. 자, 다음 15번.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하는지. 자, 이거는 결론부터 봤으면 안 되죠. 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어떤 제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자, 다음 16번.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 이거죠.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지금 이게 분양권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잘 보시고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돼요. 분양권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분양권이나 입주권 가지고 거주합니까?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죠. 종전주택. 단 종전주택과 신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 소재 시에는 1년 이내입니다. 1년. 3년이 아니라 1년이에요. 1년. 네, 잘 보시기 1년입니다. 1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뭡니까? 증여죠. 증여죠. 증여. 네, 증여입니다. 증여. 아까 증여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다주택자, 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보시면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 지분 50-50대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지가 광약하게 10억 원의 지분 일부 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원 이상 판단 기준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쪽에서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볼까요?
이런 경우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조정지역 3억 미만 3.5%, 비조정 3.5%죠. 3억 미만 3.5%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직계 존비속 증여 시 조정대상 지역 3.5% 적용한다는 얘기죠. 3억 이하예요. 예, 근데 3억 이상 어떻게 됩니까? 12%죠. 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이 말씀 드리는 걸 이제, 그래서 이거 가정주택세 종합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보시면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전체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함으로 12% 세율 적용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3억 원 초과하니까 12% 적용을 한다. 경과조치 등. 18번.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한 2010년 7월 10일 이전 발표일 포함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아까 계속 나왔죠? 7월 10일 이전에 계약했다. 오피스텔 계약을 했다. 주택 계약을 했다. 이때 어떻게 되냐?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 뭡니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 계약서 등 이런 것이 증빙 서류죠. 이것을 제출하면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행일 8월 10일 이후에 취득, 잔금 취득급여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취득하더라도 종전세율 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00년 5월 15일 공동주택 분양계획 체결한 후 2000년 7월 15일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2000년 12월 31일 준공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죠? 두 가지일까 되죠. 이런 경우 A 경우 뭡니까? 날짜 보세요. A 경우 5월 15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월 10일 전이죠. 그러니까 종전 규정을 적용함으로 4% 적용되죠. B의 경우 언제입니까? 15일이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규정 적용을 받죠.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 12%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날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000년 8월 10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00년 8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 전에, 아까 얘기했죠. 법 시행 전에 취득했어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부칙 제3조 주택수의 판단 범위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제3, 제2호부터 4호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및 오피스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8월 10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더라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재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용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주택 이거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정 어린이집 아까 얘기했죠. 예, 육아시설 장공급,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복지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합산 중과 재입니다. 재개발 확대 멸실 목적으로 추가한 주택. 예. 주택 시공자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대물이라고 하죠.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등록 문화재 주택, 중요한 게 농어촌 주택이죠. 예.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예, 요게 참 요겁니다. 요거 농어촌 주택 요거. 예. 이런 걸 참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 농어촌 주택, 예,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고요. 그냥 공공주택 사업자, 지방공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공급 지원이고요.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예, 사원용 주택, 이것도 어떻게 해요? 주택수 합산 및 중과재해주택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진축한 미분양된 주택,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재주택이 되죠. 예. 신축은 2.8% 적용됩니다. 예. 상속주택 아까 얘기했죠. 상속주택.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 5년 넘어가면 안 되죠? 5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보유, 상속은 2.8% 적용,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재주택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도 취득세에 관한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망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꼭 이래도 그 개정된 법률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본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행신동 행복한 삶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